이 공간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모든 것은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께서 딱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주방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작된 상담이 결국 이 집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세 딸을 키우는 두 부부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공간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이 공간은 타워형 B타입 30평대 아파트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서면 이 공간이 자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중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중문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외부에 대한 소음과 단열 같은 것, 또 먼지의 유입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중문을 달 수도 있지만 더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또 중문이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 대한 모든 분위기를 이 공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감재와 또 이 블랙 마감재, 그리고 이 화이트 베이스가 이 집의 메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손잡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신발장 쪽에는 저희가 이렇게 작은 손잡이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측에는 원래 팬트리 자리를 유지해 놓았고,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끝장에 이런 오브제 형태를 놓을 수 있는 디테일을 넣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이 제작 가구를 벽과 벽 사이에 안쪽에 넣는 디테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작 가구의 이 측면이 보기가 싫기 때문인데요. EP라고 부르죠. 이 마감재가 정면에서 보이던지 또 측면에서도 이 문짝의 마감 형태가 보이게 되는 그런 디자인 디테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사선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봐도 이쪽에서 봐도 큰 면이 읽히지 않도록 이런 디테일을 만든 게 이번 디자인의 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좌측편으로 가게 되면 이 집만 갖고 있는 특별한 세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이 아이가 셋이 있어요. 너무 귀여운 꼬마 공주님들이 3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화장실을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기 칸을 쓰고 있을 때에도 이쪽에서 또 세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쪼갠 거예요. 복도의 끝 공간이 원래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을 저희가 이 집만이 갖고 있는 세면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마저도 저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했거든요. 어느 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세면대가 아니라 이 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세면대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매년 밀라노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해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디테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자재를 생산하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핫 멜팅 세면대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너무 깊게 파져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도를 좀 완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플러스 앞에 있는 이쪽 부분을 졸리컷 형태로 잘라서 이어붙인 게 아니라 라운드 형태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현장에서 이 디테일을 사용한 세면대를 제작해 보았어요. 이쪽 안에 배수 형태도 보게 되면 사실 요즘에 물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흘려서 쓰시기 때문에 홀을 뚫어서 배수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냈습니다. 안쪽에는 저희가 트랩을 이용해서 그쪽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게 좀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디테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을 틀게 되면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같은 디테일을 적용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명심하셔야 될 디테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안쪽에 반드시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칫 이 수압이 너무 강하면 배수되는 능력보다 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됐을 때 물이 넘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매립 수전의 형태나 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에 따라서 물이 잘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압으로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 물이 바로 이 홀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침 저희가 수압을 조절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배수에 대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물이 아주 잘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서랍을 또 보게 되면 이렇게 디귿자로 파서 배수구가 가운데로 가고 나머지는 또 서랍을 쓰실 수 있게 디테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납도 아래 서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면대가 가지는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다는 것도 있지만 관리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다 타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각이 있지 않고 심리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청소하기도 매우 편리한 세면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원래 이쪽이 화장실의 일부였던 거죠. 이쪽이 원래 욕조가 있던 자리인데
있는데요.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샤워실 옆에는 또 이렇게 샴푸라든지 바디 샴푸 같은 것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어 드렸어요. 매일 수전도 너무 예쁘죠. 라우체에 있는 코인 라인인데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수전은 같은 라인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기존 화장실의 도어입니다. 근데 이쪽은 이렇게 변기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하나의 화장실이었지만 화장실을 두 개로 나누면서 세면대까지 외부로 나와 있으니까 3명이 동시에 아침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쪽이 분전반이 위치가 돼 있었어요. 분전반을 가리는 가구 도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또 몰딩이 붙어 있고 너무 흉측한 디자인 디테일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완결성 있게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여기 현관 앞쪽이기도 하고 전신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 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울 도어를 만듦으로써 어떤 분전함을 가리는 도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울이 하나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디테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좁은 복도를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쪽이 바로 대망의 거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객님들은 이 집의 주방 때문에 인테리어를 계획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쪽에 술병이 보관되고 있는 장이 발코니 공간이었습니다. 이쪽 편에 이제 주방이 있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집은 발코니의 벽체가 비내력 벽체로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힌트로 해서 대면형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있는 이 아일랜드도 고객님과 정말 치열한 미팅 끝에 나오게 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냥 정사각 형태의 아일랜드를 만들어낼 텐데 저희는 이번에 한쪽을 사선으로 깎게 되었어요. 이 아일랜드가 너무 거실 쪽으로 침범하는 것도 막아주면서 좀 다른 기능적인 부분을 넣고 싶었거든요. 남편분께서 이 아일랜드에서 혼자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저쪽에서 바 체어를 놓고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남편분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첫째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 주방 공간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이 마감재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레놀릿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어요. 왜냐하면 무늬가 아름답기도 하고 필름과 가구 도어가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레놀릿 필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레놀릿사의 제품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는데 전 사실 이제 좀 다른 걸 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아르모니라고 하는 새로운 마감재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마감재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디자인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대패 자국이 나 있는 듯한 무늬목 느낌의 디자인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리얼하고 터치감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동조라고 하죠. 이 무늬와 이 텍스처가 일체화가 돼 있어서 정말 리얼한 자재입니다. 앞으로는 이 아르모니 제품을 이용한 저희 회사의 디자인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디테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장 김치 냉장고입니다. 제품이 보이는 디자인도 있지만 이렇게 히든으로 가리는 풀빌트인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잡이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가능하면 손잡이를 좀 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가벼운 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이 옆에 이렇게 홈을 파서 손이 들어가서 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디테일로 가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구와 가구 도어가 사이가 붙어 있으면 이런 디테일을 쓸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상하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키 큰 장과 키 큰 장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구 도어가 블랙일 경우에 장을 열었는데 안쪽에 밝은 그레이 톤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 꼴을 정말 못 보겠는 거예요. 수고스럽더라도 가구마다 이제 내부의 바디재도 어떤 색상으로 할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를 보시고 이거 어디 제품이지? 예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냉장고들이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다 몇 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제품은 삼성의 TBI 냉장고입니다. 몇 천만 원을 하는 그런 냉장고들과 견주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600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안에 구성도 한번 볼게요. 힌지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냉장칸은 되어 있고 이 냉장고의 특징 중 하나는 이쪽인데 냉동을 열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급수 라인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얼음을 또 무한정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전식 망장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빼서
돌리면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이 장이에요. 이 인덕션이랑 가깝기 때문에 조미료를 바로 꺼내서 쓰고 바로 넣고 또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부장이 오고 키 큰 장이 만날 때 이쪽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여기를 오픈장으로 뚫어서 뭐 밥솥을 넣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납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열리려면 이 앞에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물건을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이 디테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서 고급스러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디테일은 바로 팬트리 디테일인데요. 팬트리를 열게 되면 센서로 불이 켜지게 되고 안쪽에 이렇게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은 들어가서 쓰는 서랍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랍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가 있고, 주방에 있는 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블랙과 베이지색의 우드 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계속 서로 자기만을 주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이 무드를 조금씩 섞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런 목 찬넬 부분과 걸레바지 부분이 또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두 가지의 완전 상반된 컬러의 가구들이 잘 융화되게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저희가 서랍을 속서랍과 겉서랍으로 나누지 않고 따로따로 열릴 수 있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상판은 인피니티사의 세라믹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주방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은 이쪽에 후열을 놓고 아일랜드를 이렇게 꺾어서 저쪽 거실을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테이블이 거실을 조금 더 침범해서 소파를 놓을 자리가 좀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 깊이 공간이 조금 있어서 아일랜드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 앞쪽에 테이블을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 집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아일랜드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워형 B타입 구조의 인테리어의 레이아웃을 고민하신다면 이 레이아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테이블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테이블인데요, 이스턴 에디션의 테이블입니다. 이 집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로 넘어가 보면 이런 타워형 B타입들이 대부분 이렇게 창이 꺾여져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디테일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로 커튼으로 한쪽 벽면을 다 마감을 하게 되면 또 동일하고 심플한 무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와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져 있는 디테일들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공간이어도 조금 더 공간이 효율적이고 넓게 쓸 수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인테리어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집은 정말 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해야 되고요, 편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바로 공기인데요. 2006년도에 실내 공기질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아파트 같은 공간에 법적으로도 환기 장치를 넣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에 계획돼서 지어진 집들은 전열 교환기가 다 달려 있지만 가서 기계실을 열어보면 어디 처음 보는 브랜드의 전열 교환기라든지 아니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열 교환기들, 고객님들이 있어도 안 쓰고 쓸 수 없는 장치가 달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공간에 전열 교환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프로그는 항상 경동 나비엔의 제습 환기 청정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제습 환기 청정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제습 환기 청정기 한 대로 환기와 공기 청정, 제습까지 모두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실내 온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습도만 쾌적하게 관리해 줍니다. 이 집은 경동 나비엔의 제습 청정기가 지금 가동 중인데요, 이렇게 실내 공기질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공기질을 파악해서 환기 모드라든지 공기 청정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드로 자기가 스스로 바꾸게 돼요. 그리고 필터를 갈 때가 되면 얘가 또 앱으로도 알려줍니다. 저거 달아봤자 필터 제때 못 갈면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또 전열 교환기가 단순히 공기만 바꿔준다라기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요리를 할 때 후드를 작동시키게 되잖아요. 후드가 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지? 먼지가 많이 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공기가 나가는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꽉 막혀 있는 진공 상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기를 아무리 밖으로 빼내려고 해도 얘가 잘 나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동 나비엔 제품은 요리 모드로 바꾸게 되면 대기는 멈추고 극기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후드 한 곳에 바람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기를 저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공기라든지 음식을 할 때 나온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드로 조금 더 빨려 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장착을 하고 있고, 여름에 엄청 더운데 그 더운 이유가 온도가 높아서도 있지만 이 습도가 높아서 덥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제습 환기청정기는 제가 실험한 결과 이 제습 환기청정기 하나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50%까지 떨어뜨렸던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만큼 에어컨을 세게 틀지 않고도 실내 습도를 50% 가까이 낮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제가 룸콘을 작동시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습도라든지 통합 공기질을 얘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습도가 높거나 공기질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모드를 자동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모드도 환기 제습, 청정, 요리, 숙면, 바이패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맞게 얘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지금 좀 습하니까 제습으로 바꿀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놓으면 이 친구가 다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룸콘은 이렇게 실내에 장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모바일 앱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은 5식구가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레이아웃들을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방 부분이었어요. 원래 안방 문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넘어서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였는데 안방 안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쪽에 거실 화장실을 여러 개를 쪼갰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쪽 영역에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공용부가 더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동선으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화장실과 드레스룸에 접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은 동선일 뿐입니다. 이 동선을 저희는 공용부로 내어주게 되었고 이 동선을 통해서 기존의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공용부로 편입될 수 있게 만든 디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이쪽 편에 저희가 파우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달아서 시각적으로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또 이렇게 개별적인 조명을 달아서 무드를 한껏 올려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쪽에서도 현관에서 보셨던 이런 사선 디테일을 통해서 이쪽의 장이 어떤 면과 면이 읽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디테일도 적용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은 원래 파티션이 있고 오픈장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었지만 저희가 한쪽 편에 이렇게 도어가 있는 형태의 가구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스타일러도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탁기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이 끝난 물건들을 바로 드레스룸에 정리할 수 있게 만든 동선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도 저렇게 전신 거울을 만들어서 이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안쪽에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비트 공간이 있었어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이용해서 우드 타일을 넣어서 조금 더 덩어리감 있는 느낌으로 읽힐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샤워 공간과 그 바깥 공간이 좀 분리될 수 있게 두 가지 타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타일로 전체를 통일하는 것도 심플하고 예쁠 수 있지만 이렇게 파티션이 나뉘거나 이런 식으로 비트가 있는 공간은 공간을 반으로 나눠서 두 가지 타일을 써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대망의 안방입니다. 간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게 되었고 사틴 유리를 넣어서 안에가 얼핏 보이는 이런 디테일을 만들게 되었어요. 안쪽을 열게 되면 아까 외부에 있던 그 장이 쭉 이어지는 디테일이 이쪽에서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정말 아늑한 취침 공간이 나오게 돼요. 요즘에 안방의 쓰임새를 보면 진짜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휴식을 취할 때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저희가 좀 몇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보시면 왼쪽에도 또 수납을 할 수 있게 상부장을 넣게 되었고요. 또 왼쪽 공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에 콘센트가 위치되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시침등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냈어요. 정말 휴식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방은 우리 예쁜 두 공주님들을 위한 방입니다. 첫째 따님이 혼자 방을 쓰고 둘째, 셋째가 한 방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타워형 B타입 30평대 구성입니다. 오늘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흔할 수 있는 타워형 B타입 구조의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이 가족이 정말 잘 담겨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을 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하이엔드보다 이렇게 약간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의 하이엔드, 여러분 공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는 디프로그였습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